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9회차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제가 준비한 최종픽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데 다들 빗길 운전 조심하셔서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골 때리는 TV 최종픽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 화면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중간에 광고 없이 최종픽 영상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쭉 편하게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항상 앞에 부분을 안 들어보시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는 분들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경기는 왜 말 안 해주냐라고 여쭤보실 때가 많아서 저도 입이 아프지만 매 회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6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드려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토트넘 대 웨스트햄. 자, 토트넘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선발 출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좀 더 스피드 있는 공격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는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득점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카운터어택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웨스트햄의 경우는 상대팀이 스루 패스를 통한 공격이나 카운터어택 공격을 할 때 수비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흥민 선수의 치고 달리기 혹은 반더벤 선수의 치고 달리기 한 방에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의 경우 직전 리그 17위인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4득점을 제외하면 매 경기 1득점 이상 기록하는 것도 빡세 보이고 웨스트햄의 지금까지 경기들을 보면 이번 시즌 점유율을 최소 50% 이상 기록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 맨시티, 첼시 같은 팀들을 상대로는 모두 패배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맨시티 다음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토트넘이 이 경기 홈에서 유리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A매치 기간 동안 부상 회복도 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홈에서 기가 막힌 골 하나 박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빌바오 대 에스파뇰. 자,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는 에스파뇰이 빌바오보다 사실상 롱볼에 좀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골 기대값에서 빌바오는 라리가 6위를 기록 중이지만 에스파뇰은 18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득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지가 않는 팀이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죠. 또한 에스파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하비 푸아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빌바오의 경우는 센터백 자원인 파레데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우나이 누네즈 선수가 충분히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오이안 상케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우나이 고메즈 선수가 채워주면서 양쪽 측면에 윌리엄스 형제와 최전방 구르제타의 공격 라인은 건재하기 때문에 빌바오가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빌바오나 에스파뇰이나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들 중에 속해 있지만 이번 시즌 빌바오가 세트피스 득점이 조금 더 많고 기본적으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빌바오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지만 빌바오의 홈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풀럼 대 아스톤 빌라.
자, 사실상 양 팀의 경우는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풀럼의 경우가 이번 시즌 골 기대값은 아스톤 빌라보다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 기대값 대비 실제 득점에 대한 값은 아스톤 빌라가 풀럼보다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애매한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풀럼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아스날에서 영입한 스미스 로우 선수의 폼이 좋고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가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잘 흔들어주면서 라울 히메네즈 선수도 이제는 대갈박 부상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것인지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상대팀이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풀럼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맨시티가 점유율 60% 정도 가져갔던 경기에서 풀럼이 2골을 득점을 했고 또한 뉴캐슬을 상대로도 점유율 60%를 내주고도 3골이나 득점을 기록한 풀럼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풀럼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가 이번 경기에서 풀럼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풀럼의 공격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슈팅 숫자 8위를 기록 중인 풀럼이기 때문에 14위를 기록 중인 아스톤 빌라보다 더 많이 때리다 보면 얻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아스톤 빌라는 맥긴 선수나 오나나 선수 같은 주전 중원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폼이 좋은 풀럼의 미들 자원들을 상대로 불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는 다음 주 주중에 볼로냐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풀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입스위치 대 에버턴. 자, 입스위치의 경우는 진짜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지게 쳐맞다가 리암 델랍 선수의 역습 한 방, 리암 델랍 선수의 결정력 하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입스위치가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할 때를 보면 풀럼, 브라이턴, 사우스햄튼,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팀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입스위치보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들로 대놓고 막고 있다가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경기들이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에버턴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팀으로 가장 많은 롱볼 축구를 구사하면서 제공권 경합 승률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상대하기에 오히려 까다로운 상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입스위치는 주전 수비자원인 악셀 띠앙제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인데 악셀 띠앙제브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은 직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4대1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자원들은 많은데 뭔가 엉성한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입스위치의 무리치 골키퍼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미친 선방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점과 입스위치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포함을 해서 입스위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맨유 대 브랜드포. 자, 맨유는 테나 감독이 잘릴 줄 알았는데 진짜 생명력이 더럽게 질기죠. 맨유 감독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던 투엘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 아마 위약금 때문인지 테나 감독의 명줄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또 느닷없이 퍼거슨 경의 맨유 앰버서더 계약 해지 소식이 떴죠. 몇 천억씩 돈 지랄을 하면서 회전 회오리 전문가 안토니 골은 모른다. 나는 오로지 달리겠다. 호일룬. 난 원더골 아니면 안 넣는다. 가르나초. 데뷔골 한 골이면 이번 시즌 내 몫은 다했다. 지르크지 같은 결정력 쓰레기들을 여기저기서 사왔는데 고작 30억을 아끼려고 맨유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퍼거슨경의 엠버서더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쨌든 경기 내용적으로 들어가자면 맨유의 주전 수비 자원인 마즈라위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맥과이어 선수도 출전이 불가하고 코마이누 선수도 부상, 디알로, 가르나초, 우가르테 같은 선수들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확실히 있는 맨유라고 보여지고 이번 시즌 마무리 능력에서 거의 리그 꼴찌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의 승리는 기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원정팀 브랜드퍼는 지금 4경기 연속으로 경기 시작하자마자 3분도 안 돼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초반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은베우모 선수의 골 결정력, 까르발류 선수의 활약에 추가로 네르고로 선수도 복귀를 하면서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득점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맹구 새끼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배당적으로는 지금 너무나도 맨유 승리 쪽이라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빡빡이 테나가 있는 맹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맹구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뉴캐슬 대 브라이턴.
자, 원정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 밑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브라이턴의 수비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에 홈팀 뉴캐슬의 경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실점이 없을 만큼 어느 정도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공격적으로는 풀리지 않았지만 뉴캐슬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최근 두 경기 동안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던 최전방 공격 자원 이삭 선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고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감독님의 인터뷰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 답답했던 공격에서의 마무리도 가능하게 된 뉴캐슬이지 않을까 싶어서 브라이턴의 뒷공간을 잘 허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원정팀 브라이턴은 주전 미들 자원인 카를로스 바레바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린톤이 버티고 있는 뉴캐슬의 미들라인에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뉴캐슬 사이드로 생각을 했고, 축구토토 승무패 6번 경기에서 최근 3년간 4회 연속으로 무승부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 시티. 자,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지금까지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1승도 없이 1무 6패를 기록 중인 팀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득점인 7경기에서 4득점을 기록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경우에는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을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꼴찌 수준으로 넣을 만도 한데 생각보다 골을 더럽게 못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레스터 시티의 경우는 그닥 기대를 안 했는데도 실제 득점은 많이 기록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2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보통 2부 리그에서 붙어서 승리했던 팀이 1부 리그 와서 성적이 개판인 상태에서도 2부에서 팬놈을 만나면 두드려 패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었는데, 지난 시즌 레스터 시티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4득점, 5득점을 하면서 두 경기 연속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사우스햄튼이 2부에서 같이 뛰던 레스터를 만나서 1승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지가 않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레스터 시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패턴적으로도 축구토토 승무패 최근 3년 동안 7번 경기에서 8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패턴이 있어서 현재 사우스햄튼이 정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승리는 없다라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사우스햄튼의 무와 패 둘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오사수나 대 베티스. 자, 오사수나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하고 최전방 부디미르 선수의 맞박을 노리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크로스 횟수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부디미르 선수의 공격이 무서울 수밖에 없고, 원정팀 베티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기대값 대비 실제 득점이 라리가 꼴찌를 기록할 만큼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더럽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나마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로셀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코 선수가 이번 시즌 빠져있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 베티스인데, 주전 미들 자원인 윌리안 까르발료 그리고 마르코 로카 선수까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는 베티스가 오사수나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오사수나의 승무 투픽으로 가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로 보이는데, 투픽에서 굳이 단볼로 선택을 하자면 베티스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누가 봐도 오사수나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왜 역배당을 줬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의 승무에서 과감하게 오사수나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